자, 위기도 두렵지 않다. 4월 이 종목을 주목하라. 자, 우리가 좀 아쉽게도 요즘 뭐 주변 제반 여건들이 뭐 경기 상황이든 수급 상황이든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시장은 뭐 지수는 크게 내려앉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은 좀 박스권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자, 뭔가 이런 시장에 좀 차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뭔가 좀 차별적인 모멘텀, 뭐 성장이 됐든 아주 주가가 싸든 뭐 재료가 있든 뭐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네, 종목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는지 네,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한 수장님, 네. 뭔가 좀 차별적인, 요거는 시장 빠지더라도 올라갈 것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시장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면세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 면세점을 갖다가 이제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럼 이제 하나력이 생기다 보니까 해외 면세점을 갖다가 길목을 딱 지키면서 중국 관광객들을 갖다가 역시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면세점을 갖다가 일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은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잘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일단 차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IT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경쟁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일단 점유율이 거의 뭐 비슷한 상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단은 캐파만큼씩 점유율을 가져가거든요. 거기서 더 올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좀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우리가 좋은 종목들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해자 종목,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어려운 종목이죠. 성 주변에 일단 호수를 파가지고 일단 적들이 일단 침범할 수 없는 종목. 그런 종목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아까 반도체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장비주에서 한번 네, 제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YI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YIK. 이거는 이제 세계 1위 그 고속 메모리 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세계 1위라는 사실에 저는 주목을 하는 거죠. 마켓 쉐어가 일단 1위를 갖다가 차지한다든지 또는 일단 기술력에 있어서 일단 최고를 갖다 자랑한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만큼 차별화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잘 올라가는 종목도 보면은 마켓 쉐어가 점유율이 이제 국내 1위라든지 세계 한 뭐 3위 안에 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YIK는 검사 장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은 이제 4분기에 좋아질 것입니다만은 일단 우리 검사 장비 업체들은 사전에 일단 또 일단은 또 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또 일단 거기에 일단 기술력이 좋은 것을 갖다가 일단 사전에 이제 자기 일단 이제 밴드로 일단 포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YIK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 주가가 좀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를 보면은 실적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그런 점에 일단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일단 1분기 좀 작년 4분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좀 비수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는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약 한 7, 8천 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3,600원대 이제 위치한 상태인데, 역시 우선은 이제 단기 목표치를 본다면 4,1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손절가는 3,500원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요 YIK도 보니까 뭐 최근에 시장 대비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도 좀 이색적으로 좀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찬웅 파트너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제약바이오 아니면 5G 아니면 IT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4월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5G 통신에서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하는데요. 미국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그런데 그 핵심 5G 통신 수혜주 중에서는 저는 LG U+를 보고 있는데요.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3위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내 1위 케이블 업체인 CJ 헬로를 인수 대상자로 LG U+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LG U+가 CJ 헬로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 MS 마켓쉐어에서 24.42%로 2위 자리에 올라서고요. 1위인 KT에 바짝 따라 붙습니다. 불과 6%밖에 MS 차이가 나질 않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LG U+의 성장성을 눈에 띄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LG U+가
넷플릭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한국판 좀비 영화 킹덤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IPTV 가입자가 급증해서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센데요. 그 이외에 이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멋진 드라마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면은 그 LG U+의 가입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LG U+가 주가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5G 통신 허가가 지연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캐펙스 투자 증가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외국인의 그 수급이 이탈되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비 규제가 있어서 이 통신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5G 통신을 제대로 서비스한다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1조 원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핵심 산업은 4차 산업입니다. 근데 이 4차 산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인 그 5G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LG U+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14,500원, 목표가는 18,000원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찬웅 파트너가 선택한 종목은 5G 관련해서 LG U+ 선정해 주셨고요. 자, 이동근 파트너의 종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갤럭시 S10도 사셨는데 혹시 삼성전자일까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홀짝 박사님께서도 IT맨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IT 엄청 좋아합니다. 아, 네. IT 엄청 좋아합니다. 삼성전기가 사실 가지 않으면 시장 자체는 사실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전체 거래소에서 18%가 넘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두 개 합치면은 한 1, 2% 정도 되는데 이 두 종목이 안 가면 사실 시장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도 이제 제가 삼성전자나 IT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제 뭐 휴대폰이 잘 팔릴 것 같다, 반도체 D램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바닥을 친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입니다. 오늘 또 뭐 사실 시장이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졌으니까 외국인들이 판 것 같죠. 근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했느냐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제가 좀 심한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1분기는 버리는 카드입니다.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이 4월달 삼성전자가 뭐 8.4조가 나올지 증권사에서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만큼 6.7조가 나올지 7조가 나올지 7.5조가 나올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은 나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D램 가격 바닥을 치고 1분기에 휴대폰 아직까지 팔리는 과정이지 많이 판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2분기 실적은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하겠습니까? 지금 나쁜 쪽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좋아지는 쪽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쁜 것보다 좋아질 쪽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가 최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도에 10.5조 정도 나왔고 올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8조대 약간 미달될 것 같아요. 1분기에. 그러면은 찍고 2분기부터 뭐 10조, 그다음에 11조 이렇게 되면 연간 한 40조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1분기 바닥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가 45,500원 선인데요. 여기에서 뭐 1% 더 올라간들 어쩌겠습니까? 1% 더 빠진들 어쩌겠습니까? 예, 조금씩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요.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